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친트럼프 성향 여론조사도 요새 한 5, 6%포인트 빠졌습니다. 또 그 틈을 타가지고 아주 극악스럽게 그 CNN, MSNBC 뭐 이런 데가 날뛰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 친중 세력, 조중동,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여기도 또 거기에 편승해서 트럼프 다 망한 것 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망했나? 트럼프 폭망했나?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제 우선 그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인데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백모 프로덕션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전쟁. 지금 주문해 주시면 10월에 책이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사인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의 비밀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 ACB 그러니까 이 에이미 코니 바레트 저기 그 미 대법원 판사 지명 무렵부터 이 트럼프의 업무 수행 지지율 또 투표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라스무센 기준으로 ACB 지명 이전에는 50, 51, 52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46, 47, 뭐 48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10월 6일 아침 발표 그러니까 이건 10월 5일 조사입니다. 사실은 10월 6일 아침 발표 트럼프 업무 수행 지지율은 라스무센 기준 45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가 10월 6일 날 퇴원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퇴원 후에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거 이제 오늘 밤 늦게 발표되니까 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자, 이 여론조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의도적인 조작이 있어요. 의도적 조작은 특히 이 CNN 같은 데서 아주 두드러진데요. 얘들은 그 민주당 성향, 바이든 성향 사람들의 비중을 굉장히 높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 뭐 가장 간단한 이유는 민주당 바이든 성향 사람들은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폴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한 1.5배 정도 더 비중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의도적 조작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부실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어떤 이때까지 한 100여 년 사이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치 내전 상황이니까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그 보정 함수를 써야 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냐 이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옛날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지지 성향의 여론조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든 진영은 대세론이 표머리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아무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니 후보자 본인 자신이 뭐 집에 처박혀 갖고 꼼짝을 안 하는데 부통령 후보라는 카말라 해리스도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가 전국을 지금 여행 중이다라고 나와요. 지금 여행할 때입니까? 유세를 해야지. 그리고 이 그 언론 인터뷰를 해야지. 그냥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사람도 없죠. 이 자기들은 이제 저기 그 언택트를 얘기를 하니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잡담 나누는 거 이런 거 그 트위터 영상이나 올리고 그래요.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이 바이든 진영은 이제 CNN이나 NYT나 MSNBC에서 내세우는 그런 아주 뭐 우리가 다 이겼다 이 식의 그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를 해서 대세 그 표몰이 분위기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 정확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볼까 이 고민을 안 해요. 또 트럼프 진영은 여기는 열성 지지자 네트워크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아무도 안 해본 그런 그 보정 함수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조사해버려요. 그러면 트럼프가 좀 불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열성 지지자가 더 모이거든요. 미기론에. 이게 라스무센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스무센 같은 경우요. 민주당 성향에 37을 주고요. 가중치를. 공화당 성향에 33을 줍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37, 33 주는 이유는 뭐냐?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좀 더 그 의사표현을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7 주는 거죠. 공화당 성향 사람들은 의사표현을 나 트럼프 지지해, 트럼프 지지해라고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33 주는 거고. 근데 실제로 BLM 폭동 같은 게 일어나고 아니 뻐젓한 CNN 이런 데서 지금 극악무도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틀어드린 MSNBC 보세요. 트럼프를 무솔리니라고 비교하고 트럼프를 러시아 황제 짜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을 김정은이라고 김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게. 그러면은 CNN, MSNBC가 뭐 이 지경이거든요. 지금 뭐 CNN도 굉장히 극악무도해요. 뭐 말하자면은 너가 이제 그 조심성 없이 막 그냥 그 싸돌아다니다가 그 병이나 옮고 너는 아주 무책임한 놈이고 이러한 무책임하고 막 조심성 없는 막가파 행태를 국민 전체한테 유행을 시켜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는 생명위협범이야. 뭐 이걸 CNN 메인 앵커가 열을 잔뜩 내고서 떠드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 공화당 지지합니다. 나 트럼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그 솔직한 표현이 공화당 쪽 성향에서 더 일어나겠냐 혹은 민주당 성향에서 더 일어나겠냐. 당연히 공화당 성향이 좀 덜 솔직해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당 쪽이 좀 덜 솔직하다 그래서 민주당에다 가중치를 37, 공화당의 가중치를 낮춰가지고 33을 준단 말이에요. 라스무센이. 왜냐하면 그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그거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바꿔서 뭘 기준으로 어떻게 바꾸겠냐. 이거 머리 싸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점에서 좀 얘기를 드린 건데요. 정확한 조사를 목표로 삼더라도 일단 미국의 투표율이 워낙 낮아요. 이게 이제 40% 초반대거든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민등록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그러니까 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센서스를 가지고. 투표율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사이의 열정 차이, 즉 투표율 차이가 현격하다면 보정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정 공식,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포뮬라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보정 공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보정 공식을 여론조사회사들이 찾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추정에는 이게 굉장히 투표율 차이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존재한 적이 없거든. 이때까지 이 현격한 차이가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 방법론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실업률을 평가한다 이거. 실업률을 따질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업률 따지는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은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기준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기준 그냥 쭉 밀고 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변화가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연속적인 변화면은 지금 방법론 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 그냥 대충 사람들이 해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가 이렇게 단층이 버리면 지금 방법론 밀고 나가서 소용이 없죠. 그런데 새 방법론을 찾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올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BLM 폭동.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우리로 치면은 그 2016년 11월에서부터 2017년 3월 초까지 있었던 그 탄핵 정국에서 4년을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언론이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 하늘과 땅이 뒤집힌,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건 맞는 여론조사일 거예요. 60% 정도가 언론이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젠다를 갖고 있다. 자기들의 어떤 여론 조작의 그 목표를 갖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 정도까지 이 언론이나 기존 제도에 대한 환멸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특히. 그럼 당연히 이거는 투표율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죠.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샘플링 자체가 성립하냐. 다시 말하자면 무응답층의 성향이 응답층의 성향과 연결이 제대로 되냐. 이게 지금 응답률이요. 1.2%, 1.3% 이렇습니다. 응답률이 원래 여론조사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무응답이라는 건 전화가 갔는데 수화기를 아예 안 들어버리면은 무응답에 안 들어갑니다. 수화기 들었다가 라스무센 여론조사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관계돼서 여론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95%가 거의 99%예요. 무응답이. 여론조사 원래 그래요. 그럼 그 응답한 것만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든 뭐 만져가지고 전체가 이렇겠거니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하는 그때 전제들이 지금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추정 방식 가지고 과연 응답하지 않은 99%를 반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BLM 폭동도 터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4년 동안 우리로 치면 탄핵 정국 같은데 시달리면서 이 개땡땡땡이라고 이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고 거의 인구의 절반이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응답층을 가지고 무응답층을 추정할 수 있냐 제대로. 이런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미국의 투표율이 그렇게 나죠. 그렇게 낮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허겁지겁 만든 거라 미국 전역의 인구 센서스에 의한 인구가 한 3억 한 2천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요 또 저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센서스에 시민권자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건 추정인데 그걸 못 묻게 한다니까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추정을 해봤을 때 시민권자로 지금 이 표는 전체를 시민권자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93%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한 93%니까 투표율은 한 3, 4% 올라갑니다. 한 3%, 2.5%에서 3%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표에서는 지금 인구 전체를 저걸로 쳤을 때 시민권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추정이 뭐냐면 18세 이상 유권자. 우리는 이게 왜 다 추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우리는 저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이 아주 철저하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는다고요. 그 18세 이상 유권자 24만 8천 명. 아니 2억 4,800만 명. 인구의 78%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이 중에서 6,200만 명, 6,300만 명 정도 득표를 했고요. 힐러리가 6,600만 명 정도 득표했습니다. 트럼프 힐러리 득표 합을 하면 1억 2,900만 표 나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외하고 사표가 미국은 한 5%쯤 나와요 항상. 전체 투표자의 5%. 그러니까 투표율로는 2에서 2.5%. 사표 제외한 추정 투표율은 얼마냐?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양대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추정 유권자의 몇 프로냐? 40%에 지나지 않아요. 격전지 오하이오 45% 정도.
격전지 펜실베니아 46% 정도. 격전지 플로리다 42% 정도. 격전지 미시간 46% 정도입니다. 격전지 뉴햄셔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51%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가 투표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은 민주당이 강세인 주들은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이 거대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뉴욕은 추정 투표율이 한 38%. 제가 추정한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34%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대선 때 70% 투표율 나온다.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얘들은 40%의 평균. 뉴햄셔가 아주 높은 데가 50%쯤 가고요. 펜실베니아가 격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트럼프 대 바이든이 반반이다. 지금 뭐 여러 라스무센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반반쯤 볼 수 있는데 어느 진영이 투표자 많이 투표하러 많이 나가냐? 투표율 어느 지지층 그룹이 거기에서 완전히 갈린다는 얘기예요. 투표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유권자 계산 이런 거는 인구 전체가 시민권자로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추정으로 인구의 93% 정도가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투표율은 한 2, 3%도 여기서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사표가 5%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표에서 말씀드린 투표율은 양대 후보, 그러니까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양대 후보에 대한 표를 가지고 투표율을 계산한 거고요. 만약에 사표를 또 계산하면 여기서 다시 한 2에서 2.5% 올라갑니다. 두 개 합치면 한 5%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 전역이 한 45% 정도의 투표율, 오하이오가 한 50%의 투표율, 뉴햄셔가 한 56%의 투표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어떻게 보든 간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질 않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지지자 쪽의 투표율이 바이든 지지자보다 훨씬 높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 4년을 저거라고 본 거예요. 말하자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게 우리 탄핵 정국 같은 데서 4년을 살은 거예요. 지난 4년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거를 가지고 아주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지지층의 특징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열정, 조직, 이념, 일체화 이 네 가지 정도를 저는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조직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자가 한 200만 돼 있다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또 이 거의 모든 그러니까 선거군의 모든 가정을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을 정도 투표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그 정도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200만이면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 한 1000에서 1500명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봉사 조직이. 근데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 가구 수가 한 7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거 한 달 동안 싹쓸이로 쫙 덧투면 당연히 가가호 방문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작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념화를 보면 그냥 트럼프 좋아요가 아니라 야 이번에 걸려 있는 게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부패한 글로벌리스트 기득권으로 다시 돌아가냐. 워싱턴 스왑프, 즉 정당, 언론, 지식층, 월가 이런 게 결합한 부패한 그 글로벌리스트 기득권들이 다시 살아나냐. 이 게임이다. 이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두 번째는 여기에 미중 전쟁에 걸려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대해서 수갑을 채울 거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받들어 모시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번에 특히 에이미 바렛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애국심은 결국 보수적 가치, 개인, 진실 존중, 자유, 민주주의, 시장 이런 보수적 가치
즉 그리고 이것이 즉 건국정신 가치다, 건국정신이다. 이러한 그 자각, 각성이 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판돈이 무지하게 많이 걸린 국가와 인류와 문명의 그 큰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대선이다라는 그게 극도의 위기의식이 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중무장돼 있어요. 또 바이든 지지자는 그럼 어떤 위기의식이냐. 사실은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수입도 좋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은 했지만 수입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아니라 트럼프는 인종주의자, 트럼프는 파시스트 뭐 이런 그 이제 그 이 PC 좌파가 퍼뜨린 BLM 같은 애들이 퍼뜨린 이런 그런 종류의 그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바이든 지지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건 뭐냐면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전혀 없어요.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위기의식 플러스 문명과 미국의 운명에 대한 위기의식 플러스 트럼프에 대한 아주 그 열렬한 일체화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죠. 한참 전 일입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이게 트럼프를 찍으려고 나온 게 10만 명이에요. 공화당 프라이머리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 프라이머리는 트럼프가 기정사실인 거거든요. 인컴번트 프레지던트니까 즉 재임을 노리는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외에 다른 후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은 으쌰으쌰 해주러 나온 거예요. 자기 표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에 으쌰으쌰 하러 나올 때는 재임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가 나올 때는 원래 프라이머리 참여율이 낮다고요. 근데 10만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뉴햄프셔 지금 여기서 뉴햄프셔가 있어요. 뉴햄프셔에 18세 이상 유권자가 100만이에요. 투표자는 그중에서 한 60만, 70만이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로 치면 80만 명 나왔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7, 80만 명. 서울이 아마 유권자가 거의 한 800만 될 겁니다. 서울로 치면 80만 명이 정당 프라이머리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록적 그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떤 건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아주 정확히 보여줘요. 유권자의 10%가 프라이머리에 나온다. 그것도 자기가 찍던 말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유권자의 10%가 프라이머리로 기어 나온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프라이머리에 나온 사람이 주변 사람 3명씩만 더 쓸어서 나오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뉴햄프셔. 본선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2016년 선거만 해도 트럼프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아들 부신이 누구니 다 이른바 공화당의 주류는 저 아주 잡스런 장사치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다 고개를 돌렸어요. 트럼프 지지를 안 했다고요. 전부 그때. 기껏해야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차악인데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부 있고요. 심지어는 그중에 일부는 듣보잡 제3후보로 튀어간 사람도 있고요. 제3후보 지지. 난 차라리 난 힐러리도 싫고 트럼프도 싫으니까 나 제3후보 지지하겠다고. 거물들 중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사람이 워낙 인생을 요란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혼도 여러 번 했고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무슨 그러니까 이 연애 오락 비슷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돈도 뭐 부동산 시행업으로 벌고 인생 워낙 요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때 가동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성향 기독인 중에 그게 한
7, 8천만 될 텐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이게 한 2, 3천만 명이. 근데 이번에는 기독교 전체가 가동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요.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응답층으로 그냥 가버려요.